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보고 계십니다. 자, 화난 이야기 해야 되는데 목요일, 지난 목요일에 지난 목요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 목요일 뭐뿐만 목요일이죠. 아니라 뭐그 전까지 그 전에 이제 의장 선거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그렇죠. 가야 되긴 하는데 네네. 일단은 뭐 그거는 우리 한번 다뤘으니까 주의사고나 한번 얘기한 거니까 그 후에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 그 전에 나왔죠 주요원이 선거 네, 의장. 사이에 아, 뽑고 그래. 나서 네. 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도 그 목요일날 조금 늦게 생중계를 보다가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랬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원래 이제 7월 4일에 그 의회 상임위원장,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1년짜리 예산결산위원장. 이게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네. 예산결산위원장이 상임으로 해서 1년 동안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4명을 이제 뽑는 게 원래 7월 4일 예정은 돼 있었어요. 예정은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난 의장, 부의장 선거 여파도 있고 네. 하다 보니 연기하자. 어쨌든 7월 4일에 하지 말자. 음. 이런 걸로 결론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김규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임신해가지고 네, 병원에 몸이 여의치 않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청도 못 오고 네, 이번에 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관계도 있다 보니까 연기를 하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에서 정리된 내용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임 의장님께서 연기의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연기의 방식이 뭐 그냥 뭐 규정에 따라서 연기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본인 정적수 미달로 이렇게 뒤로 밀자. 그래서 이제 출석을 안 해버리는 방식으로 좀 하자. 뭐 약간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그거든 어쩌든 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신임 의장님께서 당에서 이제 결정된 상황과 다르게 가실 거면은 당에 여차저차니까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던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선 알기로는 뭐 더 들어가 보면은 뭐 누군가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생중계를 늦게 보는 편이어서 늦게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10명인 거야 정적수가. 그래서 10명? 5명 어디 갔지? 근데 그 이거를 계획을 해놓고 네. 정회를 해놓고 사라져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회의를 열어버린 거죠. 여하튼 갑자기 저희 당 소속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전화를 받았대요 아침에. 뭐라고? 나와야 될 것 같다. 회의한다. 회의한다. 그러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이제 본인도 뭐 개인 일정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그치. 전화가 오면 전혀 사정도 없이. 이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이게 지금 어쨌든 그 아까 해서 5명의 의원이 안 들어갔죠. 뭐 병원 그렇죠. 입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체해가지고 어쨌든 안 들어갔고.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빠지면은 제적 그 더구나 개혁신당 의원까지 빠지면은 뭐 당연히 제적 의원 8명을 채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느닷없이 민주당에서 5분이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신 거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윤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장 선거 때부터도 해가지고 이미 뭐 민주당 이탈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사실상 국민의힘의 5명에 더하기 플러스 1 요건데 4명이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장 1명 있었고 그리고 김덕현, 안양식, 이동학 3명이 더 있어가지고 공교롭게도 요 3명이 다 어떻게 갑이네요? 서대문 갑이라서 약간 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상황이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대문 을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은 꼴이 됐고 서대문 갑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은 꼴이. 근데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어쨌든 박형희 부의장도 안 왔으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잖아 지금. 어쨌든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저번 시간에도 이제 민주당이 꼭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수당이 문제인 거고 어떻게 말하면 욕심 많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 상황을 제가 보고 받고 놀라운 것은 물론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놀라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국힘의 공천에 있어서 어떤 한 분에 대한 애절함이 굉장히 컸었어요. 본인이 구의에 다시 입성하고 싶어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드렸고 그분이 입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본인이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본인이 여러 대중 앞에서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에게 했던 말들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어떠한 자리 욕심도 없다. 자기는 구의원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은 게 소원이지 자리 욕심을 얻겠다고 했던 분이 입성하자마자 그 선서했던 거 진짜 영상에서 내려가지도 않는 그 짧은 기간부터 본인의 욕심을 드러내더니 끝까지 욕심을 드러냈고 그래서 어쩐지 이번에 잘 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까지 그런 모습을 보고 이번에 잘 됐다 그러면 누군지 알잖아. 아니 뭐 그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뭐 욱하고 뭐 명예훼손이네 어쩌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걸 보고 참 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60이 넘은 인생을 살으면서 자식 같은 동료 의원에게 그런 행태를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무슨 부귀영화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추한 행동을 했는지 좀 부끄러웠어요. 그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 후배 같은 동료 의원에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민원 해결사라고 하던데 워딩이 이렇게 인스타에 보면 과연 지역의 민원을 얼마나 해결했는지를 묻고 싶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의원이 아니고 지역 주민으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민원 해결을 얼만큼 잘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 자리에 계셔서. 그쪽으로 민원 해결사들 다 가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우리 동네도 민원 해결사라고 그러세요? 다니시는 분들. 그분은 머슴 아니었습니까? 지역의 머슴. 비슷비슷한. 네, 네. 그래서 한번 이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보려고 지금 합니다.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고민거리가 많아졌던 것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한 자그마한 골목 상권에서도 그 상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상도덕이 있고 상도덕, 상거래 이런 게 다 부합돼서 서로 잘 윙윙하는데 하물며 저희 31만 주민을 하고 그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는 이분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제일 어린 지금 김규진 의원 저 나이를 잘 몰라서 김기현이 제일 어립니다. 그럽니까? 네. 여하튼 그 의원에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협조 요청을 했던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어느 누구도 지키지 않고 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 봤었어요. 부분도 민주당 얘기하세요. 아니, 민주당 의총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네. 의총 때도 뭐 비슷하게 그런 논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유 우리 꼭 그러셨어야 됐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비슷한 논의라는 건 뭐? 김기준은 아픈 거 다 아는데 지금 힘든 거 알고 저출생이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 그렇지, 한국에. 한국에.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임신한 여성이 몸이 안 좋을 때가 수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약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도 들리더라고요. 아, 의총에서. 근데 결국은 그래서 회의까지도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다시 고민해야 된다. 이 결과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된다. 태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도 어쨌든 지금 5분의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지금 10분이 모여가지고 후다닥 뭐 일을 끝내버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후반기에 어떻게 이제 의정활동을 하시려고 이러시나라는 걱정도 좀 앞서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김양희 의원 의장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열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안 열어도 되는 거예요? 안 열어도 되는 거죠. 의장 권한이죠. 아니 의장이 없는데 회의를 누가 할 회의 거예요? 의장이 없는데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부의장도 안 왔잖아요. 네. 의장이 하겠다 해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소집을 했잖아요. 그럼 의장이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갑자기 오라고. 아니 안 하겠다고 했던 분이 요 본인 의장 선거에 있어서 기여를 했던 의원에게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나오라며 그게 성립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단 그럼 김양희 의장은 안 열 수 있었는데 열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이야기가 들리긴 하는데 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열었더라도 본인이 정회해놓고 사라져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운영위에서 이제 일정을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열었다 하더라도 정해놓고 사라져버려고 안 오면은 뭐 끝이지 어떻게 해요? 그런 방법도 있으나 네. 근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다. 저는 하고 그냥 투표의 의지가 있었으니까 투표를 한 거죠. 그랬다면 더 나쁜 사람이지만 또 좋게 보자면 회의 진행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닐까요? 의장이란 분이?
그건 너무 좋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보면 그 의장석에 앉은 분들이 이상과 이하 뭐 이런 단어도 잘 모르겠고 의사진행 발언을 외치면은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원고에서 벗어나면은 회의 진행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의회 사무국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건데 사무국이 협조를 안 했나 보죠. 뭐 원고를 안 이럴 경우에- 써주셨나 보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열실 건지 어쩌실 건지 이야기를 했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의회에서의 일보다 네. 민주당 내에서 안 하기로 했으면은 당에 이만저만 하니까 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열던가. 그렇지. 근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게 사실은 진짜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래서 당계당으로서 약간 개혁신당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건데 개혁신당 전 내부적으로도 이제 주의사 의원하고의 어떤 뭐 협조 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실은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 자리에 갔지만 이제 모 의원께서 좀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만나고 있다 와라. 근데 제가 저희 최고위가 뭐 다른 일로 조금 계속 딜레이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식사는 못 했는데 차 마시는 데는 함께 있다 와라. 그래서 내가 멀리는 못 간다. 정말 죄송하지만 신촌 근처에 하면 제가 서강대교만 건너면 되니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 김덕현 의원님, 안양시 의원님, 윤리원 의원님, 주의사 의원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뭔가를 도와드리려고 모인 자리인가 보다. 정말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갔는데 나중에 다 정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 당일날, 전날이죠. 전날 이제 우리가 당 워크숍이 있었어요. 상임위원장. 아니, 의장.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당에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바쁘냐. 그래서 실은 내일 의장 선거가 있고 부의장 선거가 있는데 우리 주의사, 그리고 당 소속 주의사 의원이 출마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렇다 했더니 저는 우리 당의 총장님과 우리 의뢰에 계시는 우리 김용 의원님이 이렇게 아시는 관계인지 몰랐어요. 정말. 굉장히 친하다면서요? 네,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래서 아니 이만저만 하면서 그래운데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함께 좀 잘 해보자. 뭐 부의장은 꼭 뭐 국힘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없지 않느냐. 근데 좀 도와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희망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끊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투표 당일날 오전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큰 걱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발표만 나면 전화로 다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 대표께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고, 그리고 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두 민주당 후보 소속에서 의장을 나오셨잖아요. 근데 저희를 도와준 대로 손이 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론으로 그래, 그러면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맞겠다. 왜? 민주당 당론이다 하니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자. 이렇게 우리는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후보인 우리가 주의사 의원에게도 통화해서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물론 개인이 선택할 길이지만 우리 당론은 이렇다라고 충분히 전달을 했어요. 또 아침에도 그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두 분 다 아는 관계고. 근데 마지막에 우리도 당론으로 그걸 갖고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구청에 에서 전화를 한 통화 받았다고 그래요. 주의원에게. 구청에서요? 예. 이진삼 의원을 도와라. 도와달라. 그게 들은 것 같아. 부의장에. 맞아. 도와주면 안 되냐? 그리고 당신은 무슨 자리를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한 번으로 2년의 세월을 그렇게 짓밟았으면 됐지. 또 그 어린 친구에 또 한 번을 짐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게 발전하는 행정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까지 다 드렸어요. 저희 이제 당에. 참 내가 부끄럽다.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될 네. 것 같으면은 이진삼 의원하고 주의사 의원의 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냐면은 국민의힘 지난 지방선거 때 같은 지역구고요. 네. 같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었는데 이게 가나를 보통 3.1선거구에서는 2명을 낼 때는 가나를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진삼 의원이 굉장히 주의사 의원에게 양보를 받아서 이진삼 의원이 가가 되고 주의사 의원이 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의사 의원이 굉장히 개인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가 당선이 됐고 사실 그거는 이진삼 의원이 주의사 의원한테 굉장히 큰 빚을 진 거죠.
그렇죠. 빚을 진 거고 그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지 이 스토리가 이제 우리가 네, 맞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큰 틀에서는 저희가 외곽에서 도와드렸지만 소소한 것은 두 분이 합의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왔던 건데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그러면 당론으로 가자 하고 주의원에게 말씀드렸고 주의원 또한 뭐 본인이 선택이지만 저희가 강요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뜻은 이러이러하니 본인 선택하는데 좀 도움을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또한 그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작전이 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수로 가고 근데 선수는 뭐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진들은 다 계획에 의해서 선수는 이제 그 그쵸. 윤현 후보가 더 높죠. 아니 삼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장 선거 의장은 그렇게 갔지만 도와줘서 됐지만 부의장 때부터 이게 뒤틀린 거 어차피 갈 거니 의장은 부의장에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척만 하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는 척만 하고 우리가 취할 건 다 취하자 이렇게 됐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의장 선거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8대 7에서 윤현 의원만 이제 저쪽 찍었고 8명이 다 여기 찍었어요. 지금 그러고 주장하고 있다는 저는 얘기가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떳떳하시면 우리가 선관위에 이의 신청하면 이거 깔 수 있잖아요. 다 동의하면. 어차피 요즘 이제 기표로 하니까. 그럼 CCTV가 없나? 근데 양심이라게 다 아니, 보였잖아요. 이거는 부의장 선거에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윤영 그렇죠. 포함 9표라는 거는 예, 예. 티가 나죠. 왜냐면 왜냐면 7대 1대 7이었기 그치 때문에 의장 선거 그 표가 부의장까지 물고 와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약속을 했으니. 근데 아니잖아요. 7대 1대 7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한 표는 무조건 주의사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77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좋게 이거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바보들의 행진을 했어요, 지금 그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만약에 헷갈리게 할 거면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다른 방식을 안 움직여버리고 고스란히 7표가 그냥 부의장 선거에서 7표가 가버리는 지금 바람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보니 그렇죠. A라는 한 사람만 쭉 줄투표를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와 공모를 해서 교차 투표를 서로 해줬을 수도 서로 있어요. 해줬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참 이게 뭐라고 이 자리가. 근데 어쨌든 개혁신당은 뭐 일정하게는 뭐 신의를 지켰다라는 생각은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런 생각은 드는 건 맞고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의 두 표에 이탈표가 나섰다는 거는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장 선거에서는 그렇죠. 민주당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두 표가 이탈을 한 거죠. 한 명은 윤영인 건 확실하겠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렇죠. 윤영 출마하셨으니까. 의원인 건 확실하겠고 그 다른 한 표가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탈표가 있었다. 여기까지 이제 확실한 거고 상임위로 오면은 이탈표가 확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또 이제 음모를 했겠죠. 남은 며칠 동안. 그러니까 사실상 그 누굽니까? 그 이진성 의원이 재정거사 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결과값이 어떻게 됐어요? 평가가 그랬어요. 8표로 8표. 그때 8표 본인, 그 다음에 한 표가 서우성. 서우성 의원, 또 한 표가 무효. 무효였던 것 같아요. 아, 참. 이 결과값이 진짜 민주당 힘들게 하는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가평 이쪽에 김형태 의원이 하시잖아요. 김형태 의원, 그 네네. 젊은 의원이 거기가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거기도 가평인가에서 군의회 선거, 의장 선거를 하는데 당론을 정했대요. 네. 당론을 정하고 이제 그 누굽니까 누구를 이렇게 의장으로 만들어 주자라고 했는데 무소속에서 그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들어온 입당한 이 의원이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는 이 사람이 의장이 되고 민주당에 상임위원 독식을 두 개를 주는 민주당에 주면서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 순간 바로 김용태 의원이 과연 지역에서의 그립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연 리더십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냐라는 지역에서의 언론에서의 기사가 나오고 했는데 당장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김동완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이게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심지어 이제 저랑 몇 번 이렇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통화했던 분들도 김동완 의원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김동완뿐만 아니라 지금 서대문 가불이 다 문제 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건 꼭 김동완만 어떻게 거냐가 아니라 아, 이 양쪽 지금 다 터진 거예요. 다 호떡집 다 불렀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한 분은 후보 등록까지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아예 문제가 이제 도드라진 지금 거고. 거의 가신 걸로 거의 이제 어쨌든 당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얘기할 뿐이지만 국힘으로 가시겠네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이제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가불이 양쪽이 다 지금 상황이 터진 거고 여기에서 양 지역 위원장 내지는 당에서 어떻게 이제 처리하실 건지 판단해야죠. 그리고 이제 위원장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인사무원이 8표를 받았다는 거는 네. 소위 말하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윤영호까지 다 민주당 당적이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3표가 더 갔다는 거잖아요. 전 그 3표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렇죠. 다만 이거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니 대충 때려보면 그 알죠. 10명에서 10명이 입장을 했잖아요. 답이 나오지. 그렇긴 하지만 국힘 빼면 나머지 숫자가. 그렇죠. 그렇게. 근데 무슨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가불이 양 당이 다 지금 다 고민에 휩싸여 있는 구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지금 뭐 김양희 의원 같은 경우도 저기 이 회의 진행을 조금 잘못한 책임으로 징계를 갈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제가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못 들어서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취재에서 네. 그에 따라 그렇다. 그러고 거기에 현장에 왔던 민주당 의원 3명도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까지는 조금 뭐 여기가 뭐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향후에 그 의회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번에는 징계도 필요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이게 대도리가 될 텐데 이게 우리 당, 너네 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가 가야 된 거. 설사 우리 개혁신당에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 해도 저희는 징계를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개혁신당의 오다를 정확히 내렸고 정확히 제가 통화 녹음도 있어요. 주연하고 했던 녹음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연이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뭐 본인도 저 자리 욕심 없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당 이거니 가서 투표를 해라. 그래서 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씁쓸했고 좀 화가 났어요. 속된 말로 개혁신당은 어음만 받고는 이게 환전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9대1 대 5라는 구도였는데 네. 그렇죠? 이게 왜 이게 휘둘릴 일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9대1 대 5라는 거가 상황이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만들어지는 상황. 그게 이경선 부총장이 이제 사퇴한 그 자리에 민주당이 되면서 민주당 김유진 의원이 되면서 9대1 대 5가 되면서 사실 우리 둘이 방송할 때는 야 이러면 10대 5도 맞을 수 있겠다. 이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제2요구를 제2요구 넘어설 수 있는 숫자를 그쵸. 만들자 했던 거죠. 네, 제2요건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면 민주당의 어떤 정치력을 민주당이 보여줄 것인가 되게 큰 숙제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많은 숙제인데 저희가 이제 그때 활동할 때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의회에서는 큰 소리 치고 뒤에서 딜을 한다는 소리를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구청장실에 찾아가면서 내 뜻은 그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이랬대는데 앞으로 그런 모습이 더 보여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번에 주의자구간하고 방송할 때도 약간 뒷얘기였나? 방송할 때였나? 어쨌든 뭐 이렇게 실제 뭐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딜이 뭐 이렇게 예산권이랄지 이런 거 할 때 네네. 많이 됐었다라는 얘기 네, 맞아요. 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거는 뭐 그랬었죠. 지금 이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징계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2년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것인가 계획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 이거를 좀 잘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남은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이 사태를 이 정도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선례가 생기는 순간 뭐 이게 녹록치 않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좀 그런 생각이 그런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당이 좀 기강을 잡는다는 이름으로 징계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아니 처음 이게 의원 되셨을 때도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땠는지 옛날에. 옛날 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7대 때. 저희는 상임위 자리를 하나 달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때도 그렇게 내려놨지 이렇게까지 막 딜을 하고 다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7대를 하고 8대로 왔기 때문에 7대에서 보지 못한 모습을 본 거예요. 막 여러 명이 후루룩 그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차승현을 정말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초선. 그러니까 아니 지역도 틀렸고 근데 근데 그 이종석 의원도 나는 처음 봤어요. 근데 8대 때. 8대 때. 근데 그러네. 막 와가지고 막 하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왜냐면 한 명씩 대표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대표가 민주당 3분이 오세요, 3분. 아, 그때 제가 원내대표였는데 다른 분이 다른 분들 여기서 나오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와서 옆에서 진짜? 하니까 어. 대체 당신들은 누구세요? 제가 그랬는데 그때 좀 놀라웠었어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그때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했던 7대 때도 보면은 여기 김용희 시관이 구현했죠. 보궐로 되셨잖아요. 네. 되자마자 그분을 위원장 하셨어요. 그분은 아침에 전화 한 통화 받았대요. 자기 저 상임위원장 준다고. 저는 그래서 그분하고 2년 동안 아는 척을 안 했거든요. 사람이 그 전에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손가락 왜 걸어요? 어? 나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도 아는 척을 안 하는데 저는 어쨌든 여자보다 남자가 중요한 신의가 거는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역사가 이제 반복돼 오다 보니 그렇죠. 당에서 이제 좀 기강을 강하게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당 논을 정하고 그 당론에 위배됐을 경우에 이제 징계를 하겠다가 기본은 이제 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들은 말이에요. 회의 때도 무슨 그 우리 의장단들 그 활동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갖고 그게 없으면 사안에 못 사네 그랬대는데 여기 이 자리에 차승현 의원님 계시면 제가 의장단 출마해서 제가 그랬어요. 차승현 의원께 우리는 명예를 얻었다. 그리고 그 활동비는 우리만 의원인 게 아니잖아요. 15분이 다 의원이니 n분의 1로 활동비를 하자 했더니 우리 차 의원이 그때 그 당시에 누님 지금 부의장 출마한 것도 힘들게 가는데 더 이상 시끄럽게 우리 가지 맙시다. 그래서 그걸 접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가지 않는 이상 그게 뭐라고 카드 한 장 가지고 그 난리를 치며 이거를 우리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7, 8대 때? 아 그때 그랬죠. 네, 기억나네요. 그러니, 예. 중앙일보 같은 데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왔죠. 우리 동네 맛집 뭐 이렇게 네. 의장님이 가장 네. 자주 가는 식당 뭐 이런 거. 그때 맛집 그것 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은 의정활동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함께 하고 아니면 정말 우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쓴다면 되는 것이지 이게 본인의 쌈짓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이 돼야 되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자치 30년이잖아요. 지금 31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그쵸.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논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 지방자치 뭐 연구회 이런 데서 왜 그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세미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한번 털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30년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건 잘 되고 있고 어떤 건 다시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때 되지 않았나요? 차승현 의원님 연구 좋아하는데 한번 데이터베이스 한번 너무 쓰려면 그걸 쓰랍니까? 단체장의 문제지 의회가 문제는 아니에요. 단체장 힘이 너무 세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우리 몇 분이나 됐어요 혹시요? 지금 진행한 지? 37분. 네. 네네. 예. 저는 약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약간 윤현 의원은 조금 이해는 되거든요. 오히려 윤현 의원은 그런 선택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뭐 판결이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횡령죄와 관련된 판결이 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는 소문이 나고 그러면 사실은 뭐 더 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그 선택이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걸 떠나서 아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뭐 그 입장이라면 이게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 가베 세 분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다 이제 욕심이죠.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승현 의원님은 참 좋게 욕심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분들이 참 낫다는 게 그분들 중에 배지에 굉장히 저는 배지를 한 번도 의정활동하면서 차본 적이 없지만 그분은 굉장히 줄기차게 차승현 의원도 안 차는 스타일이었는데 저 술 먹자고 네. 할 때 이거 빼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안 차고. 이 배지를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차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배지의 무게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배지를 차는 순간 나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배지를 차는 순간 내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가 그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에서 여쭤보신 건 이제 뭐 이거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서 이제 호떡지 불렀으니까 여기 이제 네네네네. 알아서 이제 뭐 네네. 소화를 하든 신고를 하든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지켜볼 일인데 네. 개혁신당은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다 어그러졌잖아요. 어그러진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아니 이제 저희는 아시다시피 정말 한 명이서 어떻게 의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름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혼자 남아 계신 의원도 그 전에 국힘에서도 있어 봤고
또 다른 바른미래당에서도 있어 봤고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결도 받고 하니 정말 국민을 위한 정확한 눈높이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혼자 힘으로 부족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바로 잡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저희는 걸어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것마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저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목소리를 내자. 오히려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치는 게 우리 스타일이었으니 개혁신당답게 가자. 이렇게 그냥 쿨하게 정리했어요. 여전히 민주당의 정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구정에 대해서 혹은 대응하는 네.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진짜 어떻게 대응하실지 앞으로 2년 동안 더 이제 난해한 숙제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뭐 전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하더라도 이분들이 2년 동안 지금 구정에 대응하는 지금 의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게 더 걱정이 문제인 거죠. 저는 제대로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이거에 대해서 정확성을 갖고 질의를 하실까라는 걱정이 돼요. 그냥 2년 급여 받으면서 동네에서 그냥 이미지 관리 하잖아 이렇게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너무 아니 팬 관리 하는 거 아닐까요? 팬 관리. 너무 크게 터지니까. 아니 이제 이 징계 수준이 어떻게 될지를 또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물론 징계 수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징계 수위도 수위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난리겠죠 이제. 저번에 예결위원장 한 명 그 뽑힌 걸로 수박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근데 장담한 것처럼 안 돼 버렸어. 그때 장담을 하면서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론으로 정하고 이래서 다 날릴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본인들이 공천 받았던 당을 정말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약간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지금 국회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갑을 위원장들이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가 관건이죠. 근데 뭐 그분들도 두 분 천사표 아니세요? 천사표?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그래. 근데 어른 이준석 봤을 때는 그렇다 치고 어른 그런 거. 김동완 위원장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다 품고 뭐 이렇게 할 스타일이 지금 아닌 것 자기 같은데. 바운더리가 없는 거잖아요. 당원들이. 그것 갖고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김동완 의원 쪽도 좀 결을 세우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저는 말씀드리신 게 뭐냐면 제가 예측한 건 우리 둘이 예측하고 항상 틀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어떤 그 시사 프로에서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얕보이면 끝까지 얕보인다고. 근데 이미 얕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당명을 어겼겠죠? 그거까지는 이제 뭐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하면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아니 구의원들이 알아서 했어야지 이걸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당문이나 이런 거를 계속 세워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만드는 게 그리고 보여주기 식이었잖아요. 우리 의장, 부의장 선거 때도 제가 알기로는 시당, 중앙당에서 나온 걸로 알아요. 그렇죠.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나왔어. 우리요? 네. 당론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식에 들어간다는 상임위까지 다 광고잖아요. 상임위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까지 그렇게 당론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중앙당 차원에서 해결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이걸 자꾸 지역위원장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앙당이 또 뭐 조사하고 어쩌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지역위원회에서.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도 누가 그 시사평론가가 알까 했더니 그러면 한 번 얕보이면 끝까지 얕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의원들이 알아서 뭔가 당론을대로 움직여주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알아서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얕보였다는 건 맞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보통은 근데 그 젊은 지역위원장이 오면은 거의 두 가지예요. 기존의 사람을 품는 경우가 있고 새롭게 가는 다 쳐버리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품으려고는 원래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명분을 줘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의원들이 의원 생활을 다 안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왜냐면 이제 그 다음 공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새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금방 차승원 그러니까 의원이 김동완 말했듯이 위원장 입장에서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어깨에 짐이 덜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아니 저 같은 아마추어도 보기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네.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솔직히 뭐 드리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아마추어도 보기에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갈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제 3자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을 생각하시는 그분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겠죠. 지금 그분 지금 그거하고는 나오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아닐까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오신 약간 위원장을 그리고 그분도 지금 상황이 만일 그분 여전히 지역위원장이었으면 두고 보시지 않았을 거니까.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더 이해가 안 되고 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드렸다라는 거고. 자, 뭐 재밌네요. 이거까지 하고요. 네네. 네, 네. 뭐 얘기 또 뭐 할 거리가 제법 때는 또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에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또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확인해봐야죠. 우리 정규 자 그러면은 뭐 우리 다음에도 시간은 뭐 또 우리 정규 멤버니까 시간은 되니까 다음에 또 뭐 후속 조치로 뭐 징계랄지 뭐 이런 등등과 관련돼서 또 얘기해라라는 걸로 하고요. 저는 전한 말씀 듣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이제는 떠나서 이제 개혁신당의 사무총장 이경선 전 의원이 보는 서대문 구정평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